어제 양평군 주민들이 비를 뚫고 서울에 올라와 민주당사 앞에서 절박한 외침을 터뜨렸습니다. 민주당의 가짜뉴스가 지역 수건 사업을 망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아니면 말고식 가짜뉴스로 국정 발목을 잡는 것도 모자라 양평군 주민들의 오랜 소망도 짓밟는 것입니까? 꼭 그래야만 속이 시원합니까? 알고 보니 파면 팔수록 민주당발 가짜뉴스만 증명되는 파파가입니다. 무려 6년 전 2017년 국토부가 발표한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수립에도 양평 고속도로 수정안과 같은 안건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토부가 미래를 예측하는 재주가 있어서 2017년부터 특혜를 주려고 수정안을 검토했겠습니까? 주민 요구를 받아들여 검토했던 수정안에 가짜뉴스로 특혜 시비를 거는 민주당 행태는 목불인견입니다. 정작 원안의 종점에 민주당 출신 군수 가족이 1만 제곱미터의 땅을 보유하고 민주당이 신설을 요구한 강화 IC 부근에는 김부겸 전 총리의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처럼 아니면 말고식 가짜뉴스로 의혹부터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정쟁보다 중요한 것은 양평군 주민들의 수건 해결과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아니 호소합니다. 이제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스토킹 정치에서 벗어나 상식을 되찾고 양평군 주민들에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알량한 자존심이 아니라 주민들의 권리가 우선입니다. 제발 대승적인 정치를 합시다. 11개국의 원자력 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IAEA TF가 약 2년 동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검증 결과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우리 자체적인 안정성 검토에도 오염수 처리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등은 이러한 검증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과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는 국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돌아다니며 IAEA의 신뢰하며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는 결론에 원색적인 비난에 여념이 없고 IAEA 그로시 사무총장과 면담에서는 처음부터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을 했다라고 패매하며 본인의 얼굴에 침 뱉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을 했다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국회에서 철야 농성을 하고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원정 시위를 할 것이 아니라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서 사과를 요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IAEA 검증단에 처음부터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국내 최고 원전 전문가를 파견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9달짜리 유효기간의 총선용 시행대 정치, 대선 패배의 반복적인 불복 정치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방사성 물질이 지금의 최대 3만 배나 되는 오염수가 정없이 그대로 바다에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바다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오염수 영향을 받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도 IAEA 결과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반이성적, 비과학적, 이중적 태도는 대한민국이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를 불신하여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보다 합리적이었던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으로 회생하기를 바랍니다. 네, 전 세계 176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고 핵 문제에 관한 가장 공신력 있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 IAEA의 사무총장이 지난 주말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공항에서 입국 저지하려고 호통치고 욕설 하는 시위대나 면담 요청해놓고 면전에서 억지 부리는 민주당이나 국제 망신에는 초록 동색이었습니다. G8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 위상은 아랑곳 않고 운동권 시절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채 IAEA 수장에게 일본 편이냐 일본이 맛이라는 수준 이하의 정치 공세를 하는 모습에 국제사회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입니다. 정치 오염물 뱉어내는 그 입이야말로 오염수보다도 더 위험한 오염구입니다. 이런 오염구를 정화해야 될 의지는 보이지 않은 채 국민 걱정만 키우고 키우고 있는 민주당의 묻지마 계담 선동 정치는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야당 의원 11명이 오늘 일본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반대 시위만 요란하게 벌이고 오직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 우리나라 야당과 시위대만 왜 분노합니까? 후쿠시마 괴담에는 세 가지 모순이 들어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액과 처리 수의 차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몇 달 동안 오염수 원액이 태평양 바다로 흘러 들어갔음에도 우리 바다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액에 비해 2만 분의 1에 불과한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알프스 처리를 해서 핵종을 다 걸러내고 삼중수소만 남아있는 그마저도 바닷물에 희석해서 내보냈는데 바다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둘째, 삼중수소가 문제라면 중국 원전과 후쿠시마 오염수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중국 원전은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삼중수소가 48배 더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중국 원전은 무시하고 후쿠시마 오염수만 문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셋째, 미국과 캐나다는 왜 아무 말을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야당이 반발합니까? 방류수는 해류를 따라 돕니다.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갔다 우리나라에 도달하려면 4~5년이 걸립니다. 방류수가 유해하다면 해류로 인해서 미국, 캐나다가 먼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미국은 공중보건상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공중보건이나 환경에 위험을 끼칠 만한 수준에 못 미친다고 하고 있고 캐나다 역시 국민의 건강에 우려가 될 만한 것이 없다는 결론을 지난 2015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데 우리만 반발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과거 광우병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국내 정치용으로 만들어진 괴담은 결코 국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약발다한 가짜뉴스 선동에 종지부를 찍기 바랍니다. 스스로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한다면 국민이 퇴출시킬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광주와 부산과 광주를 연결하겠습니다. 2028년 예정된 새로운 경전선에 앞서 항공편을 재개함으로써 수도권과 하늘길을 연결하는 구상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수도권과 영남을 축으로 대한민국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이제는 영남과 호남을 이어 수도권과 영남 그리고 호남이 서로 시너지를 내며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해야 합니다. 광주와 부산을 다니는 비행 노선은 2001년 중단됐습니다. 2023년 현재까지 22년 동안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저비용 항공사들의 등장으로 항공 환경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2012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부산시에서 재개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호남을 독점하던 민주당은 어떤 노력을 해왔었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우리 당은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을 통해 민생에 대한 진심과 실력을 보였습니다. 정치 공세에 매진하던 민주당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이제는 교통입니다. 철도를 연결하고 항공편을 재개함으로써 호남을 다른 지역과 촘촘히 연결하겠습니다. 민주당의 후쿠시마 괴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민생입니다.